안녕하세요. 엑스펀의 정재원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웨비나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바쁘신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반화되면서 회사 내 근무보다는 유연근무제 같이 원격에서 근무하시는 게 점점 자연스러워진 요즘입니다. 학생들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등교하며 나머지 시간은 온라인 수업을 듣기 위해 교육 사이트에 접속하는 규모가 매우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곧 사이버 공격자들의 위협에 좀 더 많이 노출되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수상하게 늘어난 DNS 트래픽, 공격 위험도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 방안입니다.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다양한 공격들이 속출하며 여러 타 벤더들은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보안 강화 솔루션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인포블럭스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면서도 가장 비용 효율적인 최적의 솔루션임을 말씀드리며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 주제는 사이버 공격 유형 및 공격 사례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며 이에 따른 DNS 서버 보안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과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 가이드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며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공격 유형 중 공격 사례를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뉴노멀이 가져온 근무 형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대한항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300여 군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업무 방식의 변화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원격 근무를 시행했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34.3%로 코로나19 이전보다 무려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위기감이 급속도로 높아지던 3월부터 5월까지만 해도 재택근무 도입에 주저함이 없었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잦아든 것처럼 보이는 6월부터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상 모드에 돌아갔는데요. 불필요한 보고와 회의 등이 줄어들어서 높은 업무 효율로 직원들의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기업들은 비대면 업무 방식의 지속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비대면 업무 방식 확대를 꺼리는 이유로는 기존 업무 방식과 충돌해서 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요. 업무 진행 속도의 저하 우려, 아니면 정보 보안 우려라든지 인프라 구축 비용의 부담 등이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가 원하는 직원은 영원히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발표할 정도로 재택근무에 적극적이며 페이스북, 세일즈포스 등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아예 이번에 뉴노멀로 정착시키자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SK그룹과 롯데그룹이 선도적으로 재택근무 면에서 적극적이어서 조만간 국내에서도 이런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대면 업무 확대를 꺼리는 이유 중 정보 보안이 우려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이버 공격 형태를 잘 파악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코로나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디도스나 피싱 등 예전부터 있던 공격 기법들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 살짝 응용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2020년 전반기에 사이버 범죄자들은 오히려 더 활개를 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FBI는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신고가 이 기간 동안 급증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실제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인터넷 범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의 양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것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올 상반기 주로 성행했던 각종 사이버 범죄 사건들의 유형에 대해서 한 5, 6개 정도만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부 관련 사기 범죄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기부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코로나 피해자들을 돕는다는 기부 사이트들이 연일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자들은 가짜로 기부금 사이트를 개설하여 있지도 않은 보건 관련 기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추정용 모바일 앱을 통한 공격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코로나가 어떤 식으로 또한 얼마나 확산되는지 추적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정부 기관들도 독자적인 앱 개발에 나섰는데요. 사이버 공격자들도 역시 공식 추적 앱과 똑같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생긴 앱들을 스토어에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 가짜 앱들은 대부분 드로퍼로서 피해자들의 장비에 악성 페이로드를 씹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보안 전문가들은 코로나 추적 앱으로 위장한 악성 앱을 최소 12개 이상 발견한 바가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로는 디도스 공격입니다. 보안업체 팟사이트 시큐리티에 의하면 여러 나라에서 외출 금지 명령이 발동되기 시작하면서 디도스 상황을 유발하는 사태가 4배 내지 7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디도스 상황을 유발하는 사태라고 표현한 것은 트래픽이 비단 악성 공격에 의해서만 증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집에 갇혀있게 된 사람들이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트래픽 증가의 주 요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피싱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자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키워드를 미끼로 삼은 피싱 공격이 증가하기도 했으며 유엔은 공식적으로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피싱 공격이 600%나 증가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사이버 공격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39초에 한 번씩 이런 공격이 발생한다고까지 밝혔습니다. 재택근무자들이 늘어나면서 조금은 해이해졌는지 피싱에 당하는 사람들도 평소보다 늘어났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스피어 피싱입니다. 일반 대중들을 향해서 피싱 공격을 감행하는 사이버 범죄자들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 관련된 테마를 가지고 특정 대상을 표적으로 삼는 스피어 피싱 공격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는 주로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 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 비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 피싱을 줄여서 비싱이라고 부르는데요. 코로나 사태를 맞아 이 비싱 사기꾼들은 재택 근무자들을 특히나 노리고 있습니다. 업무용 장비들을 고쳐준다면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코로나 이전에는 주로 IT 기술에 취약한 노인 계층을 노리던 자들이 코로나를 맞아 대상을 영리하게 바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보신 디도스 공격의 경우 얼마 전 팟사이트 시큐리티에서 어떤 식으로 DNS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는지 분석한 리포트를 발간하였습니다. 뉴스 사이트의 경우 유명 매체인 포브스에 대한 DNS 요청은 4월 1일 이후 5배 이상 늘어났고 AP뉴스와 CNN, 폭스뉴스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트래픽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났고 그 패턴을 분석하며 디도스 공격과 비슷해서 재택근무자들이 이런 사이트들을 많이 방문한 것을 알 수 있지만 조사기관에 따르면 실제로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DNS 트래픽이 크게 증가한 것은 디도스만이라고도 볼 수 없고 사용자들의 온라인 활동 형태가 변했다고만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확한 이유를 알려면 광범위한 트래픽 가시성 확보와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DNS 서버의 위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크게 TCP, UDP, ICMP 플러드와 DNS 증폭, 반사와 같은 디도스성 공격과 DNS 캐시 포이즈닝과 같은 DNS 프로토콜성 공격으로 기업의 DNS 서버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격에 대한 대표적인 방어 사례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듯이 일반적인 디도스 공격은 공격자가 공격 대상 서버 및 네트워크에 직접 많은 양의 악의적인 트래픽을 전송할 때 발생합니다. 공격자가 할 수 있는 공격 방법 중에 하나는 봇넷을 이용하여 트래픽을 전송하는 것이며 봇넷은 공격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 악성 코드에 감염된 수많은 좀비 시스템이며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고 서로 통신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반사 디도스 공격은 공격자가 IP 주소를 도용할 때 발생을 합니다. 정상적인 서버에 서비스를 요청을 보낼 때 공격자가 자신의 IP 주소가 아닌 공격 대상 시스템의 IP 주소를 도용하여 서비스를 요청하면 정상적인 웹서버 측에서는 요청받은 서비스에 대한 응답을 도용된 IP 주소로 보내게 됩니다. 또한 공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전송되는 응답이 해당 요청보다 큰 증폭 기술이 실제적으로 일반적으로는 함께 사용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공격자가 IP 주소를 도용하여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악의적인 서비스 요청을 공개 DNS 서버에 요청하며 공격자는 크기가 작은 요청을 전송하지만 피해자는 증폭 기술에 의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공개 DNS 서버로부터 받게 되죠. 공격자는 인터넷상에 자유롭게 다양한 디도스 공격 도구를 쉽게 구할 수 있어 어떤 DNS 서버라도 안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DNS 반사 공격은 공격자가 DNS 시스템을 악용하여 많은 양의 트래픽을 전송하는 형태의 공격입니다. 공격자가 응답을 증폭시키는 쿼리, 즉 애니 쿼리 등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경우 그림과 같이 인포블락 DNS는 해당 소스 IP를 정해진 기간 동안 차단 또는 레이트 리미트를 적용해서 DNS 서버를 보호하게 됩니다. 다음에 보실 DNS 공격 방어 사례로는 DNS 캐시 포이징으로서 공격자가 잘못된 DNS 응답을 지속적으로 보내어 DNS가 가지고 있는 캐시 데이터를 변조시키고 이로 인하여 DNS가 잘못된 서버로 접속하기 위한 공격입니다. 공격자가 서버 페일도 되는 잘못된 DNS 응답을 인계치 이상으로 보내는 경우 인포블락 DNS는 해당 소스 IP를 정해진 기간 동안 차단 또는 레인지 리미트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DNS 서버를 위협하는 공격은 실제로 고객사에서 많이 경험하시는 DNS 프로토콜 아노말리 공격으로서 DNS 통신 규격에 맞지 않는 코드를 가진 쿼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DNS 데몬의 리스타트 및 비정상 종료, 장기적으로는 DNS 리소스 고갈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공격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고객사에서 10월 23일 얼리드랍 UDP 쿼리 인밸리드 퀘스천 클래스 공격이 있었고 인포블락에서는 673만 개를 드랍하여 DNS 서비스를 방어를 하였습니다. 즉 10월 23일 당일 발생한 약 673만 건의 UDP 공격을 모두 방어한 케이스이며 ADP 라이센스가 많이 없었다면 서비스의 순단 혹은 딜레이 현상이 발생되었을 것이며 최악의 경우 DNS 서비스 단절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트래픽 흐름을 보시면 공격을 방어하며 트래픽이 40만 건으로 평소와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방금까지는 DNS 서버 공격의 형태와 방어 사례를 설명드렸는데요. 사용자를 위협하는 공격 형태를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첫 번째 위협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악성 멀웨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멀웨어는 지금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요. 그동안 있었던 멀웨어를 잠깐 보시면 지난 3월에 인포블락 위협조사팀이 사이버 인텔리전스 유닛, 즉 CIU에서 로키버 인포스텔러라는 키로버 형태의 멀웨어가 확산되는 것을 알려왔습니다. 3월 3일에서 6일까지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형태의 악성 스팸 이메일을 발견하였는데요. 실제 로키봇은 사이버 공격자들에게 감염된 장치에서 시큐리티 토큰과 같은 기밀성 정보를 훔치는 인포스텔라로 유명한 악성 코드인데 일반 FTP뿐만 아니라 모질라의 파이어폭스라든가 썬더버드, 구글의 크롬 등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메일은 두 가지 형태의 제목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코비드19와 관련된 물자 공급망의 업데이트 형식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금액 지불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역시나 모두 악성 코드가 들어있는 첨부 파일을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3월 16일 이후 코비드19 관련된 스팸 이메일이면서 에이전트 테슬라 인포스텔라를 배포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요. 여기서 이메일들이 호크아이 키로그와 프레더칩 머레어를 배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에이전트 스텔라는 사용자가 입력한 키를 저장하는, 즉 비밀번호라든가 어떤 개인정보들을 캡처할 수 있는 키로그인데요. 이러한 기밀성 정보를 CNC 서버로 유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에이전트 테슬라는 사용자의 클립보드에 있는 데이터를 훔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 네트워크에 연결된 카메라의 비디오라든가 그림 등을 훔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공격이 있었는데요. CISA라고 하는 사이버 사회 기반 시설 보안국에서 VPN을 사용하는 원격 근무자의 특정 취약점과 관련된 경보를 발휘하기도 하였습니다. 인포블락의 위협 조사팀인 CIU에서는 인포블락 해당 솔루션 고객들에게 코비드19와 관련된 사이버 위협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다양한 머레어성 도메인들이 코비드19와 관련된 피싱 사이트 도메인들인데요. 인포블락에서는 약 26개국의 공공 및 정부기관, 학계에서 받는 데이터와 자체 위협조사팀이 조사한 데이터를 직접 큐레이트해서 위협 인텔리전스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레벨에 따라서 인포블락 솔루션뿐 아니라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보안 솔루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용자 위협은 유사 도메인, 즉 루거라이크 도메인입니다. 보기에는 어떤 적법한 도메인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공격자가 생성한 전혀 다른 도메인입니다. 쉬운 예로 영문자 O를 숫자 0으로 또는 영문자 L을 숫자 1로 착각하고 사용자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해당 사이트에서 접속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공격입니다. 이러한 공격은 타겟이 되는 조직을 사칭해서 주로 피싱이나 이메일이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공격하며 유사 도메인을 부주기하게 클릭해서 원하는 사이트에 접속했다고 착각하게 하도록 합니다. 이런 공격들을 통해서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 해당 고객의 브랜드 등의 부정적인 평판을 받게 되고 다시 신뢰를 받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용자 위협으로 DNS를 통한 데이터 유출 공격인데요. 보통 데이터 유출은 FTP, HTTP 등을 통해서 발생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공격은 머레어에 감염된 기기로부터 개인정보 등의 민감한 데이터를 DNS를 통해서 유출하는 방법을 이용을 합니다. 먼저 악성 머레어가 감염된 기기가 기기 내에 있는 중요 데이터에 접근하게 되고 해당 머레어는 DNS 채널을 통해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DNS 쿼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유출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안 기능이 없는 오픈 퍼블릭 DNS를 쿼리를 하게 되면 해당 쿼리는 결국 공격자의 오스 DNS 서버로 가게 되며 공격자는 암호화된 DNS를 복구하여 감염된 기기에 있는 데이터를 유출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머레어 ATP 같은 공격 같은 경우에 어떤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간단한 공격 단계를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용자는 어떤 계기로 인해 악성 머레어 사이트로 리디렉트 됩니다. 이것은 피싱이라든가 멀터바이징, 사회공학 등의 방법이 이용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공격 중 91% 이상이 DNS를 이용해서 악성 웹사이트로 접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성 웹사이트는 어떤 코드를 실행하게 되고 해당 기기의 취약점을 찾게 됩니다. 이것은 자바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패치가 안 된 어플리케이션을 갖기도 하는데 종종 루트킷으로 이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코드의 목적은 취약점을 발견하고 CNC 서버와 통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것은 이 단계에서도 많은 경우가 DNS 룩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CNC 서버는 감염된 시스템과의 통신을 시작하고 어떤 악성 코드를 실행시키다든가
감염된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유출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단계가 가장 일반적인 멀웨어, 랜섬웨어, 웜 등의 공격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격들은 어떻게 방어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여러 가지 인라인 보안 솔루션,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 등이 있겠지만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공격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DNS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DNS에서 악성 사이트로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여 드로퍼가 시스템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은 감염된 기기에서 발생하는 DNS 쿼리가 악성 쿼리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위어 인텔리전스를 보유한 DNS 플랫폼입니다. 위협 인텔리전스로부터 악성으로 확인된 웹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할 때 해당 DNS는 거부되거나 리디렉트돼서 초기 연결이 안 되고 루트킷으로 전달이 막혀버립니다. 어떤 디바이스에는 사회에서 루트킷에 악성 코드에 감염된 채로 사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디바이스는 CNC 서버로 다시 접속을 시도할 수가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DNS 쿼리 또한 거부되거나 리디렉트 돼서 CNC 서버와의 통신을 막고 데이터 유출 등을 막습니다. 이와 같이 DNS에서만 잘 차단한다면 약 91% 이상이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인포블럭스의 보안 솔루션인 블럭스원 트렛 디펜스는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즉 하이브리드 환경에서의 동일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원격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회사 업무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디바이스가 대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면서 여러 면에서 보안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원격 근무자가 클라우드의 SaaS 형태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경우 보통 DNS는 인터넷 선을 제공하는데 통신사의 DNS를 사용하면서 일반적인 통신사는 오픈 리커시브 DNS를 사용하면서 위협 인텔리전스 등을 보유한 보안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포블락의 블락스원 스레 디펜스는 이러한 원격 근무자와 같이 인터넷에 노출된 상태로 회사의 중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기기들의 피싱이나 랜섬웨어 등 악성 코드 감염을 막고 데이터 유출을 차단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해당 고객이 보유한 도메인과 유사 도메인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유사 도메인 모니터링을 제공해서 감염되고 또한 이제 악성 도메인으로 계속해서 DNS 쿼리를 시도하는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인포블락의 클라우드 솔루션에는 DNS 기반의 컨텐츠 필터링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 정책에 맞지 않는 컨텐츠에 접속 시 DNS 레벨에서 해당 콘텐츠와 관련된 DNS 쿼리를 인식하고 차단 및 리디렉션과 같은 정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들은 각 컨텐츠별로 정책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DNS 기반의 컨텐츠 필터링은 가볍고 효율적인 솔루션입니다. 기존의 컨텐츠 필터링을 사내의 온프레미스 솔루션으로 구축해서 사용하는 고객들의 경우 원격 근무자들까지에는 컨텐츠 필터링 기능을 제공할 수가 없었는데요. 인포블럭 클라우드 솔루션을 이용하시면 사회 근무자들도 사내와 동일한 컨텐츠 필터링 정책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원격 근무자들은 사이버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를 받도록 인포블락의 클라우드 DNS를 사용하기 위해 블락스원 엔드포인트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사내 근무자들은 인포블락의 온프레미스 DNS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좀 더 편리하게 에이전트를 설치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사내와 사외를 자주 이동하시는 고객은 에이전트 설치가 가장 편리하시며 이 에이전트는 DNS 트래픽만 인포블락의 블락스원 스레 디펜스로 리디렉팅해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매우 가벼운 에이전트로서 인포블락의 클라우드 포탈에서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현재는 윈도우즈와 맥에서만 설치 및 이용이 가능하나 향후 리눅스와 안드로이드, 애플이나 iOS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로드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포블락스의 블락스원 엔드포인트를 설치하시며 자동적으로 인포블락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DNS 포탈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운영자분들은 포털의 대시보드 창에서 특정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DNS 쿼리가 있었는지, 전체 DNS 쿼리 중 악성 도메인으로 쿼리한 DNS가 얼마나 있었는지, 데이터 유출을 위한 쿼리가 얼마나 있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보시는 바와 같이 가시성이 높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객사에서 블랙스원 스레트 디펜스를 사용하시면서 클라우드 DNS 포털을 통해 관리받으시는 화면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악성 도메인 접근 이력을 날짜별, 시간별로 확인이 가능하시며 6월 1일에 말웨어 접근 도메인이 현저히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IP를 보시면 191.118.1.62 클라이언트의 경우 피싱과 같이 메일 혹은 메신저로 비밀번호나 카드 정보들을 요구하는 위협이 있는 도메인에 접근하려고 했을 때 안티말웨어 IP 피드에 의해서 차단된 클라이언트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DNS 트래픽을 유발하는 클라이언트나 악성 URL로 접근하는 클라이언트 등의 정보를 바로 확인하여 조치가 가능하시게 되는데요. 좀 더 클린 환경의 업무 환경을 만드실 수가 있으며 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혹시 데모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엑스펀의 마케팅팀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보안 기능을 보유한 DNS를 사용하는 사용자와 보안 기능이 없는 DNS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데모를 보시겠습니다. 두 명의 사용자가 있는데요. 왼쪽의 사용자는 보안 기능이 없는 DNS를 사용하는 사용자이고 오른쪽 사용자는 보안 기능이 있는 DNS를 사용하는 사용자입니다. 두 사용자 모두 어떤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이트에 접근을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공격자가 만든 악성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한다고 하는 서비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되는데요. 왼쪽 사용자의 경우 바로 다운로드되며 오른쪽 사용자는 접속 사이트가 차단되어 다운로드가 아예 안 되게 하는 데모입니다. 하나의 랜섬웨어와 유사한 데모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지금 폴더에서 퍼스널 텍스트라는 가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받았고요. 왼쪽 윈도우는 DNS 사용자, 일반 DNS 사용자, 오른쪽 윈도우는 보안 기능이 있는 DNS 사용자입니다. 지금 머레어 사이트에 접속을 해 보았습니다. 여행지의 출발지, 목적지 입력을 했고요. 왼쪽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파일을 받게 되고 오른쪽 사용자는 바로 경고창에 있는 곳으로 리디렉션 되게 됩니다. 사용자는 무심코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설치하게 되면 바로 랜섬웨어에 걸린 것 같은 메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앞서 보았던 퍼스널 텍스트라는 가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열면 암호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럼 이번에는 오른쪽 사용자가 악성 도메인을 클릭했을 때 발생한 이벤트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인포블락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DNS 포털 서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보시고 계십니다. 우선 해당 클라이언트가 발생시킨 DNS 쿼리가 시큐리티 부분에서 어떤 사용자가 어떤 쿼리로 도메인을 쿼리했는지 보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보안의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포블락의 블럭스원 트레트 디펜스 솔루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솔루션을 모두 통합하는 솔루션입니다. 즉 사내에서 근무하실 때 온프레미스 DNS에 보안 기능을 올려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재택근무와 같이 사회에서 근무하실 때는 블럭스원 엔드포인트 에이전트를 통해서 보안 기능이 이미 이네이블 되어 있는 클라우드 DNS로 리디렉트 돼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에 있는 DNS에 인포블락에서 직접 관리하는 피드 서버에서 위협 인텔리전스를 제공해서 인포블락의 정보뿐만 아니라 실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나 팟사이트 등의 파트너사 피드도 함께 공급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한 온프레미스의 DNS는
DHCP와 IPAM 기능도 함께 보유하고 있어서 인포블락의 그리드라는 솔루션으로 통합을 하시게 되면 멀어에 감염된 디바이스의 IP나 맥 어드레스, 호스트네임, OS 정보 등의 메타데이터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더욱이 다른 보안 솔루션들과 에코시스템으로 통합하시면 엔드투엔드 보안의 자동화 효율화를 수행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실제 보안 검사 취약점들, 이런 이제 그 에코시스템을 통해서 SOA나 아니면 SWG, NAC 등의 솔루션과 통합돼서 더욱 다양한 유저 케이스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미나에서 발표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사이버 위협이 발생하였고 DNS 서버 보안의 중요성과 사용자 보안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DNS 전문 기업인 인포블럭스는 DNS 서버와 사내외 근무를 하시는 분들의 사이버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안을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포블락은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즉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동일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므로 사내와 사회를 이동하면서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보안을 제공을 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짧은 시간 동안 진행한 웨비나로는 인포블락의 솔루션을 모두 설명드리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솔루션 확인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엑스퍼넷을 통해 요청 주시면 빠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엑스퍼넷 온라인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